어디에서도 들을 수 없었던 생생한 건강 정보를 선사합니다. 대한민국 건강 박사들이 알려주는 실화바탕 특강쇼와 이로운 건강법. IM 닥터! 안녕하세요. 오늘 저는 특별 MC를 맡게 된 배우 박솔미입니다. 반갑습니다. 그리고 김지선 씨, 이한희 씨, 김나연 씨도 함께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우리는 누구나 무병장수를 꿈꾸지만 나이가 들면 들수록 아픈 곳이 늘어나기 마련이죠. 특히 이것을 앓는 사람은 심지어 사망 위험이 높다고 합니다. 과연 이것은 무엇일까요? 사망 위험이 높대요. 네. 야, 그 토요일 아침에 쉬시는데 이런 말씀드리기 좀 마음이 무거운데 제 친구들이 이제 죽기 시작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제 늙어 죽은 사람은 없어요. 그러니까 혈관 질환. 그러니까 중년 남자들 어느 날 이렇게 돌연사 하잖아요. 아, 심심찮게 이렇게 혈관 질환 너무 이상입니다. 무섭죠. 하지만 틀렸습니다. 저는 그렇다면 네. 치매로 보겠습니다. 치매. 치매 잘못해서 이렇게 넘어지시거나 그러면 누워만 계시고 고관절. 네, 그러다가 생을 마감하시는 경우도 있어서 저는 치매로 봅니다. 그렇죠. 저도 깜빡깜빡 할 때마다 혹시 나도 이런 생각하면서 두렵거든요. 하지만 틀렸습니다. 아, 치매도 아니야. 아이고 막내인 막내인 제가 이거 정답을 덥석 말씀을 드려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정답은 암입니다. 암. 왜냐면 시한부 판정 받으신 분들 보면은 거의 다 암이거든요. 그렇긴 하네. 사망률이 제일 높지, 사실 암이. 건강한 노후를 위협하는 심각한 질병들은 이렇게도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쵸. 하지만 오늘의 정답은요. 다름이 아닌 허리 통증입니다. 네? 말도 안 돼요? 입으세요. 아니, 허리 통증으로 사람이 그렇게 급격하게 갑자기 빨리 죽는다고요? 아니, 허리 안 아픈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오빠도 아프죠? 우리도 다 허리 나 아프잖아요. 아파. 저는 어제 택배 뜯는다고 잠깐 이렇게 쭈그려 있었더니 아프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는 20여 년 전에 제가 디스크 수술을 한 이력도 있습니다. 근데 네, 저처럼 허리 통증을 겪는 장년층은 사망 확률이요. 무려 13%나 증가한다고 합니다. 그래? 허리 통증 때문에? 네. 그래서 조심하셔야 되겠네. 저와 그리고 그런 여러분들을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건강 고민을 말끔히 날려줄 건강 박사님을 만나보겠습니다. 통증을 친구라고 생각하시고 그때마다 들어주고 병원도 데려가주고 하면 그 통증이 만성 질병이 되지 않고 우리를 괴롭히지는 않을 겁니다. 안녕하세요. 정형외과 전문의 건세광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우리가 병원을 찾는 이유가 뭘까요? 아프니까요. 네, 바로 어딘가 아프고 불편한 통증 때문이죠. 중년이 되면 머리가 지끈지끈한 두통부터 우리 손목, 발목, 무릎, 허리, 어깨, 목, 심지어 손가락, 발가락까지 관절 마디마디가 쑤시고 온몸까지 뻐근한 근육통. 우리 이완희 선생님 잘 아시죠? 그러니까 오죽하면 노래가 머리, 어깨, 무릎, 발, 무릎, 발. 이 노래가 나왔겠어요. 다 아프니까. 머리부터 발끝까지 되게 다양한 통증에 시달리게 되는데요. 더욱 문제는 통증의 원인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서 이거 우리 김지선 님이 잘 아실 것 같은데 병원마다 찾아다니는 병원 쇼핑. 아, 그렇죠. 병원 투어. 투어죠. 투어. 예. 근데 저 역시 지난 20년간 10만 명 이상의 통증 환자를 만났고 와, 10만 명. 제가 이제 무릎 질환을 전문으로 보고 있어서 9천 건 이상의 인공관절 수술을 했습니다. 네. 수술은 우리가 피하고 싶은. 그렇죠. 예, 사실은 그래서 그렇죠. 우리가 마지막 종착역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래서 저는 수술만이 정답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네. 통증의 근본적인 원인을 정확하게 찾아내고 그에 맞는 해결법을 적용해서 환자 본인이 갖고 있는 그 관절로 오래 쓸 수 있게 그 지긋지긋한 통증으로부터 해방시켜드리는 게 최고인 거죠. 네. 그래서 제가 오늘 준비한 특강의 주제는 네. 평생 통증 없는 몸으로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너무 좋다. 아니, 우리의 바람이죠. 평생 통증 없이 살아가는 거. 맞아요. 사실 제가 목 디스크가 1월에, 그러니까 작년에 터졌는데 내가 발견을 1월에 한 거거든요. 삶이 완전히 180도로 바뀌어가지고 너무너무 힘이 들었거든요.
수술을 어떤 분은 해야 된다 그러고 할 정도로 안 좋다. 어떤 분들은 아니다. 지금 이게 뭐 살아보면은 이게 조금씩 좋아질 수 있다. 그런데 너무 아프면요. 사람이 어디에 이쪽도 짜증나고 저쪽도 짜증나. 삶의 질도 너무 떨어지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오늘 수술이 아닌 해결 방법을 선생님께서 수술만이 제시를 해주실 것 명사는 같아서 너무나도 행복합니다. 제목만으로도. 네, 오늘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저 역시 그 지속적인 통증에 시달려 봤고요. 네, 생활 습관 교정을 통해서 건강을 되찾아봤기 때문입니다. 네. 10년 전에 제가 이제 등산하면서 내려오다가 네. 무릎을 삐끗해가지고 통증이 계속 있었습니다. 그래서 MRI를 제가 찍어봤는데 MRI에서는 아무것도 나오는 게 없는 거예요. 이러면 너무 답답하잖아요. 체중이 조금 늘거나 그리고 무리한 운동을 하거나 또 무거운 것을 들면 무릎이 좀 뻐근하고 쑤시고 아프고 이게 여간 좀 괴로운 게 아니었습니다. 네. 저를 보시면 체형에서 약간 느껴지는 게 있으세요? 너무 준수하신데. 그러니까요. 멋있으시고. 예. 다리가 약간 휘어져. 옷자. 그러고 보니까 훤하네요. 어머니가 많이 업어주셨나 봐요. 무릎 사이에 이제 탱크가 지나간다고 어릴 때부터 이제 그 컴플렉스였는데 옷자다리 분들은 사실은 약간 팔자 걸음을 하거나 보폭을 줄이면 좀 더 편하게 걸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 보폭에 제가 신경을 좀 쓰기도 하고 평소에 음식도 좀 건강식을 챙기고 잠도 좀 많이 자고 그리고 스트레스로 운동을 좀 푸는데 운동할 때는 이제 보호대를 꼭 착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자세한 비법은 제가 잠시 후에 알려드리겠고요. 네. 오늘 이 시간을 기점으로 통증에서 벗어나고 싶다면 시청자 여러분도 채널 고정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아무튼 제대로 듣고 배워갑시다. 네. 왜냐하면 저 역시 계단 내려갈 때 무릎 시큰시큰하고 허리 쑤시고 목 뻣뻣하고 이렇게 다 연관돼 있나 봐요. 그렇죠. 근데 컨디션 안 좋은 날은 너무 아파요. 그래. 이걸 도대체 어쩌면 좋습니까? 내가 김지선 씨. 예. 예, 우연히 본 겁니다. 네. 그러니까 저한테 뭐라 그러니까 부담 저분 보고 가네. 말씀하셔야죠. 어쩌면 저보고. 좋습니까? 네, 통증은 우리 몸이 살려달라고 보내는 SOS 신호거든요. 그래서 통증의 원인을 빠르게 파악하고 해결하려는 경고이기도 해서 무시하면 안 되는 거예요. 네. 근데 초기에는 뻐근한 정도의 통증이기 때문에 단순한 근육통이나 우리 뭉침으로 생각하고 파스를 붙이거나 진통제를 복용하고 그 정도에서 이제 넘기는 경우가 있는데 맞아. 문제는 한 번 발생한 통증을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으면 통증이 수개월에서 수년간 지속되거나 재발하면서 통증 자체가 질병이 되어버리는 만성 통증이 되는 게 문제입니다. 실제로 우리나라 60세 이상 중잔증층 여성 10명 중 8명이 통증을 달고 살고 있고요. 10명 중에 8명이요? 10명 중 8명. 네. 조사에 따르면 10년 이상 관절염을 앓는 환자들의 평균 유병 기간은 약 17년. 길다. 일상생활의 어려움, 통증, 불편감, 불안, 우울 등으로 인해 삶의 질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저는 사실 교통사고를 2번 당했는데 한 번은 이쪽 무릎, 한 번은 이쪽 무릎을 다쳤어요. 그래가지고 너무 이게 양쪽이 막 근육이 당기고 욱신거리고 막 이러는데 이럴 때마다 그냥 소염제 먹거나 막 물리치료를 받으면 해결이 된다고 생각하고 살았는데 이게 17년이나 간다고요? 균형은 잘 잡혀. 다행이죠. 그걸 균형이라고 말씀을 하시면 어떡해요? 아니 한 군데 2번 까이는 것보다 낫잖아요. 아니, 그래도 그걸 왜 이렇게 균형이라고. 부정적인 사람이. 아이 뭐 불행 중 다행이라고 네, 생각하겠습니다. 네, 네네네. 더욱이 극심하고 지속적인 통증은 우리 집중력과 기억력 감퇴로 이어져서 직장 생활을 못하게 돼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네. 실제 조사에 따르면 관절통을 겪는 관절염 환자의 60%는 발병한 지 10년 안에 직장을 그만두기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정도예요? 그러니까 이제 몸 아픈 것도 너무 억울한데 사회생활도 할 수 없고 그러다 보니까 경제적으로도 힘들고 그렇지. 그러니까 또 심적으로도 힘들고 너무 악순환인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 말씀처럼 이런 통증을 진짜 참고 무시하면 안 될 것 된다.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부터 통증을 방치하는 게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초래하는지 실제 사례를 통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무섭다. 어느 날 한 모녀가 저를 찾아왔는데요. 네. 어머니는 70대, 딸은 40대. 두 분 모두 이제 무릎 통증을 호소하는 상태였고요. 곧바로 무릎 엑스레이 검사를 했습니다. 네, 그 사진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사진을 보시면 왼쪽 사진은 거의 정상에 가까운 관절염 1기 정도로 진단됩니다. 네. 반면 오른쪽 사진 잘 보시면요. 네네. 거
좀 어긋나 있어. 좀 어긋나 있고 사진으로 봐도 아파. 어긋나 있고. 네, 뼈끼리 맞닿아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네네. 이렇게 되면 움직일 때마다 뼈끼리 부딪히겠죠. 얼마나 아프실까. 뭐 이런 경우를 우리가 관절염 살기 말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는 왼쪽이 40대 같아요. 당연한 거 아니에요? 당연한 거지. 아니 누가 봐도 관절염 말기가 우리 저기 70대 어머니시고. 맞아. 네. 야, 근데 어머니가 저렇게 무릎이 아플 정도면 딸도 좀 조심을 하지. 관절염 일기가 벌써 되셨네. 그러니까요. 근데 어머니 진짜 많이 너무 쓰셔서 아프시겠다. 그런가 봐. 이 그러니까. 나이가 70이 되면. 살림도 앉았다 일어나는 걸 많이 하셔서. 저는 이제 지금 48살, 50살, 52살 차이 나는 이제 남매들 데리고 있는데 오래 정말 잘 키우려면 현역으로 오래 활동을 해야 되는데 네. 무릎 시큰거리는 거 이거 절대 우습게 볼 일이 아닙니다. 그렇죠. 아니 우리 우습게 안 봐요. 예, 예. 자,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예. 왜요? 당연스럽게 우리가 이제 70대 어머니가 관절염 말기라고 생각하고 계신데요. 네. 과연 그럴까? 아니에요? 그게 무슨 사진을 반전이십니까? 한번 다시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충격적이게도 70대 엄마는 정상에 가까운 관절염 일기. 40대 딸은 극심한 통증을 호소하는 우측 사진, 관절염 말기였습니다. 이 정도는 이제 옷자형 다리 교정술이나 아니면 인공관절 수술이 필요한 경우입니다. 어떡해. 아니 딸한테 무슨 일이 있었길래 갑자기 그러니까 저 40대라니까 저랑 지금 또래거든요. 그렇지. 이게 왜 이런 거죠? 어쩌다가 저렇게 어쩌다 된 이렇게 된 거야? 거죠? 그래서 통증을 방치하면 안 되는 거죠. 네. 70대 어머니는 이제 왜소하지만 좀 날렵한 체형이셨고요. 네. 그 마을 청소나 노인정에서 봉사활동을 하러 다니는 분이었는데 그 젊을 때는 꾸준히 걷기 헬스로 유산소와 근력 운동을 계속 해오셨고요. 네. 현재는 수영을 하셔서 적정 체중을 또 유지하고 계십니다. 무엇보다 가장 칭찬해드리고 싶은 점은 네. 통증에 둔감하지 않았다는 것인데요. 그 내 몸이 보내는 아까 그 SOS 통증 신호에 예민하게 반응해서 초기부터 이제 병원을 방문하셨고 적절한 치료, 자세 교정, 운동을 하시면서 적극적으로 이런 것을 실생활에 반영하고 관리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엄살도 좀 피워야 되는 거예요. 너무 참기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프면 네, 아프다. 아프다고. 병은 알리라고 했잖아요. 맞아요. 이게 통증이 나이 때문이려니 하고 그냥 방치했다가는 진짜 큰일 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러면 딸은 어땠길래 어머니와 다르게 젊은 나이에 수술을 해야 되나요? 딸은 육아를 하면서 이제 사무직으로 근무 중인 워킹맘이셨는데요. 네. 키가 이제 155cm에 몸무게가 95kg. 네, 좀 과체중이셨는데요. 과체중이셨구나. 평소 걸음걸이가 좀 팔자걸음 좀 뒤뚱거리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바닥에 앉거나 의자에 앉아 있을 때 늘 양반다리를 하는 습관이 있었어요. 양반다리 많이 하는데? 나도 그러는데. 시간이 이제 8시간에서 많게는 10시간을 앉아 있을 때 네. 우리가 양반다리를 하고 있거나 우리가 이제 무릎 이렇게 세워서 하시는 여자분들 자세 있잖아요. 의자 위에다가요? 옛날 분들은 전부 세우거든요. 이렇게 앉는 건가? 아니요. 아니 저도 사실은 식탁에 앉아서 밥을 먹을 때 식탁 의자에다 양반다리 이렇게 하고 먹거든요. 저도요. 저는 한쪽 무릎을 이렇게 올려요. 어머 그게 안 그런 좋은 거예요? 자세를 좋아하시는데 그런 자세가 이제 관절에는 굉장히 무리가 가는 자세거든요. 결국 30대부터 이제 관절 통증이 시작됐고 그 이미 관절염이 진행된 상태로 병원에 왔었습니다. 그래서 아직 젊었기 때문에 주사 치료, 자세 교정, 운동 치료 등을 진행했는데 문제는 이제 두세 번 좀 다니시다가 의뢰를 오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원래 생활로 그냥 돌아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관절 통증은 더욱 심해졌고 움직이는 것 자체도 이제 극도로 예민해지면서 하루 종일 누워 있거나 아예 걷지도 않았다고 하고요. 걷지도 않아요. 결국 체중이 20kg이 불어났다고 하고요. 어머, 어떡해. 아이고. 그렇게 되면 이제 무릎에 관절의 하중이 2중, 3중으로 이제 무리가 오게 되죠. 그렇죠. 그것도 육아와 집안일을 하면서 오래 서 있거나 앉았다 일어났다는 동작, 걸레질 같은 것도 하면서 무릎 연골이 또 닳고 또 닳고 방치하면서 외면됐던 건데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서 이제 40대 저를 찾아왔을 때는 이미 연골이 다 닳아버린 아까 그런 사진의 모습이셨고 현재는 이제 부분 인공관절 수술을 좀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통증 때문에 몸을 덜 쓰게 되고 몸을 덜 쓰니까
살이 찌게 되고 이게 악순환이 계속 반복이 됐던 그렇습니다. 거예요. 예. 실제로 이제 관절염 말기 환자분들이 통증에 대해 표현하는 걸 깜짝 놀랐는데요. 그 뜨거운 가스불에 데인 것처럼 화끈거린다는 분들도 있으시고 어머, 아유. 또 수십 개 바늘로 콕콕 찌르는 것 같다. 또 망치로 내려치는 것 같다는 건 좀 일반적이고요. 톱으로 써는 것 같다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게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이라고 표현하시는데요. 사연 속 40대 딸은 이제 자동차에 깔리는 것 같은 통증을 느낀다는 그런 표현을 하셨거든요.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나이와 상관없이 모든 통증은 심각한 원인 질환이 없다고 해도 조기에 적극적으로 치료해야 합니다. 야, 말씀을 이제 듣고 보니까 정신이 번쩍 드는데요. 그런데 이 통증은 유독 치료가 어려운 것 같아요. 나는 아픈데 검사를 받으면 멀쩡하다고 그렇지. 하더라고요. 우리 집사람은 이제 비교적 좀 긍정적인 사람인데도 꾀병 아니냐고. 아, 오빠한테. 아프다고 하니까. 서럽죠. 예, 그 부분은 따로 얘기합시다. 그래. 지금 말을 이어갈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예. 그래. 아유, 많이 맺히셨네. 아, 그래서 여러분의 현재 상태는 어떤지 확인해 보기 위해서 만성 통증 체크리스트를 준비해봤습니다. 이런 거 너무 좋아해. 나도 너무 좋아해요. 네, 너무 좋아해. 그러니까. 네, 여러분은 다음에 증상 중에 몇 개에 해당되는지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자, 1번. 1번. 뒷목이 자주 뻐근하거나 당긴다. 오케이, 체크. 2번. 한쪽 어깨나 허리가 뻣뻣하고 아프다. 요거야, 요거. 네. 3번. 팔다리에 쥐가 잘 나는 편이다. 쥐 잘 나. 네. 4번. 손가락, 발가락, 무릎, 팔꿈치에 통증이나 저린 증상이 있다. 네, 5번. 잠을 잘 자지 못하고 상쾌하지 않다. 이거다. 네, 6번. 풀리지 않는 만성 피로를 느낀다. 네. 다 나네. 저는 3개인데요. 이게 뒷목 자주 뻐근하고 당긴다. 한쪽 어깨나 허리 빳빳하고 아프다. 쥐는 제가 지금 의지를 갖고 이게 굽히잖아요. 한 5초 안에 쥐가 날 수 있어요. 네. 그리고 이제 잠을 잘 못 자는 거는 이제 야뇨증 때문에 못 자지 잠은 잘 잡니다. 다행히. 네. 네. 아, 죄송합니다. 네, 뭐 주제하고 관련 없는 네, 또 얘기를. 상상하게 돼서. 예, 예, 예. 예. 저 같은 경우도 지금 딱 3개 나왔어요. 저는 뒷목이 자주 뻐근하고 당기고 그다음에 손가락, 발가락, 무릎, 팔꿈치에 통증이나 저린 증상. 이게 목 디스크가 있으니까. 그러고 나서 풀리지 않는 만성 피로가 있다. 아, 예, 만성 이렇게 피로. 3개. 일을 너무 많이 하셔서 그런 거 아닙니까? 아니. 솔직하게 얘기합시다. 뭐 그런 것도 없지 않아 예, 예, 있지만 예. 저는 한 개 쥐나는 거 빼놓고는 다 제 얘기하는 것 같아요. 진짜로요. 다 제 얘기하는. 뒷목. 그러면 5개나 돼요? 네, 저는 허리 디스크 수술도 이력도 있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저도 허리가 아프다니까 무릎도 아픈 것 같고. 그러니까 계속 이게 유기적으로 다 통증이 유발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봐요. 어머. 막내는 다행히 제가 오늘은 없어요? 1등이 아니네요. 몇 개예요? 저 3개거든요. 나 3개라니까. 그러니까 나도 제가 세개야. 앞설 줄 알고 또 걱정을 했는데 공동 2위인데 이제 아, 하나 뺄 걸. 첫 번째 뒷목 당기는 거, 두 번째 잠을 잘 못 자는 거, 그리고 세 번째 이제 피곤한 거, 만성 피로. 만성 피로. 근데 저도 사실 잠을 못 자는 건 이유는 있어요. 맨날 야식 먹고 자서 자다 깨서 한 번 더부룩한 속을 부여잡고 이렇게 한 번 앉아 있다가 숨 몇 번 쉬고 다시 자거든요. 후회하지 야식. 늘 후회해요. 말씀드린 증상 중에 2개 이상 해당된다면 만성 통증 위험 단계. 위험. 아, 4개 이상 해당된다면 만성 통증 경고 단계로 볼 수 있고요. 경고. 네, 레드 카드고요. 만약 이러한 증상들이 6개월에서 1년 이상 지속되고 있다면 만성 통증을 의심할 수 있습니다. 아니 근데 큰일이다. 네. 젊은 나이야. 근데 우리는 그래도 뭐 경고까지는 아니어도 그래도 저희가 3개니까 난 그 만성 통증이 내 몸에 있게 된다면 난 막 너무 힘들 것 같아요. 그러고 그렇게 살고 싶지 않거든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러니까요. 원인을 정확하고 빠르게 알아야 된다고 하셨잖아요. 좀 알려주세요. 나는 나이라도 있지. 니들은 뭐냐? 도대체. 젊은 것들이 이거 참. 그러니까 빨리 알아서 우리도 빨리 알아요. 대처를 해야죠. 대처를. 오늘이라도 알았으니까. 네. 원인은 다름 아닌 이제 염증 때문입니다. 염증. 통증이 있다면 통증이 있는 곳에 염증이 있는 거죠. 염증이다. 통증이 있는 곳에 염증이 염증이 있다. 염증 물질이 혈관을 타고 이제 신체 곳곳을 돌아다니다가 우리가 특정한 곳을 공격하게 되면 통증이 나타나는 거거든요. 네.
이처럼 염증 물질은 혈관이 있는 곳은 어디든 돌아다니면서 통증을 유발하기 때문에 몸 전체가 괴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또 제가 문제를 하나 준비했는데요. 실제 무릎 관절염으로 저에게 진료를 받은 환자 2분의 엑스레이를 준비했습니다. 네. 네, 정상 관절과 비교했을 때, 자, 1번, 2번. 누가 더 아플까요? 1번, 2번. 2번이 아파 보이는데. 당연히 2번이죠. 뼈가 서로 닿는데? 네. 2번이 훨씬 더 아프죠. 뼈끼리 닿으면 진짜 미친다고 하더라고요, 아파서. 네, 아까 막 송곳으로 쑤시는 것 그러니까 같은 느낌. 아까 무슨 막 불나고 불나는 느낌. 뭐 차가 뭐 깔고 지나가는 느낌이라고 그랬잖아요. 여기까지 막. 아우 기억력 대단하시네. 아유, 그 고통이 생각하면은 너무 끔찍한 거예요. 2번. 조금 전에 문제 같이 드렸듯이 네. 여기에도 이제 그게 있죠. 통증을 더 심하게 느끼는 사람은 바로 1번입니다. 예? 아니 지금 정상 관절하고 그 큰 차이가 없거든요, 지금 보면. 1번 환자분은 이제 51세 여성분으로 네. 관절 간격이 조금 줄어 있고요. 연골 손상이 미비한 관절염 초기 상태입니다. 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래 서 있거나 계단을 이용할 때 무릎 주변, 특히 앞쪽으로 극심한 통증을 호소했던 분이시고요. 너무 멀쩡한데. 반면 2번 환자분은 68세 여성분인데 네. 연골 손상이 심해서 보시면 이제 관절 간격이 거의 없기 때문에 오른쪽은 또 심지어 붙어 있어요. 당연히 걸을 때 뼈끼리 부딪히면서 극심한 통증을 느끼는 게 당연하죠, 그죠? 네, 네. 그래서 저도 이제 외래에 오시면 환자분에게 이번엔 아프시죠? 그런 질문을 하시면 환자분은 아프지 않다니까요. 그러면서 혹시 아프시길 기대하시고 물어보시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건 아닌데 이제 보면 아프니까 전 늘 묻고 환자분은 늘 아프지 안 않다. 아프다고. 네, 그래서 이분은 수술 없이 정기적으로 이제 엑스레이 사진만 확인하고 주사 치료 정도만 받으면서 일상생활 다 하시는 분이시거든요. 희한하다. 근데 1번은 이제 거의 정상에 가까운 느낌인데 엄청난 통증을 느끼시고 또 2번 분은 통증이 없다니까 이게 대체 느껴지지가 어떻게 않는 거예요. 대체 그렇죠. 어떻게 된 거죠? 네, 그래서 두 분의 차이가 바로 좀 전에 말씀드린 염증. 염증. 네, 1번 환자분은 제대로 걷지 못할 정도로 극심한 통증을 호소하셔서 결국 치료를 위해서 이제 관절 내시경을 통해서 관절 속을 들여다봤습니다. 네네. 네, 관절 사진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아이고야. 어머. 와, 먼저 왼쪽 보시면 네, 정상 관절은 표면이 하얗고 매끈한 활막과 조직의 모습을 볼 수 있고요. 네. 근데 옆에 오른쪽 사진을 보시면 보기에도 염증이 심각한 상태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사진으로도 알아. 많이 아파. 활막의 조직들이 염증에 의해서 굉장히 빨갛거나 주황색으로 좀 오돌도돌 이렇게 자라 있고요. 떨어져 나갔어, 막. 갈기갈기 찢긴 것 같아. 활막 조직들이 좀 비대해져서 관절 안을 이렇게 가득 부었어. 채우고 있죠. 네, 이렇게 염증이 가득한 상태에서 무릎을 굽히고 움직이면 당연히 아프겠죠. 그죠? 또는 이런 활막이 비대해지고 또 빨갛게 염증이 있는 부분은 대개 조직이 약해져 있기 때문에 작은 자극에도 피가 쉽게 나기도 합니다. 관절도 피가 나요. 저리도 피가 나요? 네, 실제로 이 환자분도 저희 외래에서 이제 피가 차서 반복적으로 좀 빼냈던 기억이 있습니다. 피가 차네. 무섭다. 그러니까 이게 통증이 있고 없고의 차이가 염증의 차이라는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골관절염은 이름 그대로 뼈관절에 염증이 생겼다는 뜻입니다. 골관절염. 골관절염. 뼈관절을 이루는 뼈, 연골, 그리고 관절 활막 이 세 가지 조직 중에 통증을 느끼는 주된 부위는 활막입니다. 활막. 네, 왜냐하면 연골에는 신경이 없어서 예, 예. 통증을 느낄 수 없기 때문이죠. 따라서 연골 손상은 심하더라도 통증을 못 느낄 수 있어서 말기 환자분이라도 일상생활이 가능하신 분들이 있고요. 네. 근데 반면에 연골 손상이 심하지 않은 초기라도 활막에 염증이 심하게 생기면 통증을 예민하게 느낄 수 있는 거죠. 아, 그렇구나. 아니, 통증의 실체를 눈으로 직접 보고 나니까 더 끔찍하고 무섭네요. 그러면은 통증을 잡으려면 염증을 없애는 게 관건이 되겠네요. 어떻게 해요, 그러면? 그게 궁금하네요, 저희는. 통증의 뿌리를 뽑고 염증의 싹을 잘라내는 첫 번째 방법은 바로 바로? 항염 식단을 섭취하는 겁니다.
항염식단. 우리가 먹는 게 우리를 좌우한다고 그러죠. 네, 맞아.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에 따라서 체내 염증이 줄어들기도 하고 늘어나기도 하는데요. 그래, 맞아. 네, 항염식단은 염증의 발생을 억제해서 면역 체계를 강화하고 질병에 대한 저항력을 높이는 식단을 말합니다. 네. 예, 항염식단은 붉은 육류와 우리 가공육의 섭취는 최소화, 고기 너무 좋아하는데. 과일, 채소, 견과류, 통곡물과 같은 항산화 성분과 또 건강한 지방이 풍부한 식품을 꾸준히 섭취하는 식단을 말합니다. 매일 꾸준히 항염식단을 섭취하면 체내 염증 수준을 낮추고 통증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고요. 실제로 항염식단이 모든 원인에 의한 사망률 위험을 18% 줄이고요. 예, 심혈관 질환 사망률은 20%, 그리고 암에 의한 사망률도 13% 줄였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항염식단으로 섭취해라. 절대 잊어버리지 않고 머릿속에 정말 저장을 꼭 하겠습니다. 근데 그 지긋지긋한 통증과 염증을 물리치는 방법이 요거 말고도 또 있습니까? 네, 또 하나 있는 게 이제 체온을 고르게 유지하는 그러니까 요즘 같은 겨울은 쌀쌀한 날씨에 저절로 몸이 이제 차가워지게 되는데 차가운 몸은 전신 통증을 악화시키는 주요 원인 중 하나가 됩니다. 더욱이 중년이 되면 신진대사 능력이 떨어지면서 체온 조절에 문제가 생겨 바로 이때 혈액순환 장애로 관절 주변 근육, 인대 등이 충분한 혈액이 공급되지 못하면서 뭔가 딱딱해지고 뭉치면서 관절통, 근육통 이런 전신 통증을 유발하거나 악화시킵니다. 체온이 정상이더라도 네. 유독 우리 손발과 같이 특정 부위만 차갑고 시린 증상을 겪는 분들도 많은데요. 그렇죠. 이 또한 지속되면 외부 자극에 민감해져서 우리가 추위를 느끼지 않는 온도에서도 우리 손발이 차가워지고 심할 때는 저리고 아픈 통증까지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통증의 뿌리를 뽑고 염증의 싹을 잘라내는 두 번째 방법으로 손 펌핑 운동을 준비해왔습니다. 펌핑 운동이요? 핑 아니 그거 아니에요? 이게 뭐지? 거시기 뭐 이거 아닌가 이게 펌핑. 이렇게 힘들는 건 네, 아니죠? 비슷한데 네, 네. 손 펌핑 운동은 이제 손을 부딪히면서 생기는 이제 진동, 마찰로 인해서 손끝까지 혈관을 자극해서 혈액 순환과 체온 상승에 도움을 주는 운동입니다. 오, 어떻게 해요? 먼저 양손 깍지를 치시고 깍지. 네. 손바닥이 서로 맞닿는 식으로 네. 10번 이렇게 펌핑합니다. 이렇게? 이렇게. 세트.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그다음에 우리가 악수하듯이 이렇게 교차해서 잡으시고요. 펌핑. 소리를 굳이 내실 필요는 없으시고 전체적으로 10번. 하나, 둘, 셋, 그냥. 넷, 안 내는 게 더 다섯, 힘든데, 여섯, 심심하고. 일곱, 여덟, 아홉, 열. 그다음에 방향을 좀 바꿔서 네. 하나, 둘, 셋, 넷, 요건 안 돼.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30번 정도 하신 거죠. 진짜 손이 따끈따끈해지네. 손 펌핑 운동을 하면 손바닥 전체가 따뜻해지면서 이거 땀이 나는 것까지 좀 알 수가 있는데요. 하루에 3회 내지 5회 반복하시면 좋습니다. 생각날 때마다 하면 되겠다. 그러니까요. 이게. 아니 우리가 겨울 때면은 왜 손발 차가워지는 사람 특히 저도 저도 그렇거든요. 그래요. 그래서 저는 핫팩을 항상 갖고 다니거든요. 이거 하면은 굳이 보일러를 더 높이 안 올려도 체온이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아. 맞아요. 그렇죠? 저는 진짜 오늘 이 배운 손 펌핑 운동이랑 그리고 항염 식단을 통해서 올 겨울은 진짜 몸을 따뜻하게 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중년을 괴롭히는 통증의 실체와 그 해결책까지 알아보는 정말 알찬 시간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선생님, 마지막으로 당부의 말씀 하나 부탁드릴까요? 오늘 주제가 이제 평생 통증 없는 몸으로 살아가는 방법인데요. 네. 몸이 보내는 신호를 무시하지 마시고 네. 통증을 친구라고 생각하시고 그때마다 들어주고 병원도 데려가주고 하면 나를 그 사랑하자. 통증이 만성 질병이 되지 않고 우리를 괴롭히지는 않을 겁니다. 네. 통증같이 우리가 싫어도 가끔 보는 친구는 있잖아요. 그렇죠. 네, 싸우지 말고 달래서 같이 나이 들어가면 좋을 듯합니다. 원만하게 지내야 되겠네요. 가끔 봅시다. 원만하게 지내야 생생한 고품격 특강 들려주신 권세강 선생님, 고맙습니다.
네, 평생 통증 없는 몸으로 살아가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또 다른 건강법을 가정의학과 권희경 선생님 그리고 한의사 김익수 선생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선생님, 그 통증의 뿌리를 뽑고 염증의 싹을 잘라내려면은 항염 식단으로 이게 챙겨 먹어야 된다고 방금 듣고 배웠는데요. 대체 무엇을 어떻게 먹을지 너무나 궁금합니다. 네, 맞습니다. 한번 생기면 지긋지긋 낫지 않고 삶의 질마저 떨어뜨리는 통증을 현명하게 다스리려면요. 우리 무너진 전신 체온의 균형을 맞추고 통증의 원인이 되는 염증을 억제하는 항염증 식품을요. 꾸준하게 섭취하시는 것이 우리 전신 건강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항염증 식품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하는데요. 이럴 때 정말 도움이 되는 식품 중에 하나가 바로 생강즙이라고 합니다. 생강즙. 네. 요 시기에 딱이죠. 딱이죠. 그렇죠. 아니 오늘 아침에 우리 지인 톡방에서도 목이 칼칼해서 생강 좀 먹어. 제가 바로 이렇게 올렸거든요. 저희 엄마는 저한테 진짜 어제 나야 생강즙 다려놨으니까 가져가 이러셨어요. 근데 확실히 이렇게 생강을 먹으면 몸도 이렇게 좀 따뜻해지는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네, 정말 잘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알아서 네. 관리를. 네, 사람은 체온이 거의 변화하지 않는 항온 동물로요. 여기에는 중심 체온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중심 체온이라고 하는 거는요, 우리 몸의 중심 부분, 그러니까 내부 온도를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은 온도가 이제 36도대에서 한 37.5도 이내 이 사이 정도 되는 온도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런데 만약에 이런 중심 체온이요, 지나치게 떨어지거나 혹은 지나치게 상승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아무래도 우리 몸에서는 다양한 질병이 생길 위험이 높아질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열이 쌓이고 신체의 열 발산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면요. 얼굴이나 가슴은 뜨겁지만 상대적으로 손끝, 발끝 이런 말초 부위의 혈액순환이 떨어지게 되고요. 손발이 차가워지는 증상으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제 얘기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전신 체온이 고르지 못하면 혈관이 수축하고 혈액순환 장애가 발생을 하면서 전신에 혈액이 충분하게 공급되지 못하는데요. 이로 인해서 관절 주변 근육과 인대가 뭉치게 되고요. 또 관절통이나 근육통과 같은 전신 통증까지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네. 또 심지어 우리 뇌로 가는 혈류도 부족해질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면은 어지럼증 증상이 나타날 수도 있고요. 또 발작적으로 머리가 지끈지끈 아픈 뭐 편두통이라든지 긴장성 두통, 또 군발성 두통 여러 가지 종류의 두통들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네. 아니 진짜 한 번 두통 생기잖아요. 머릿속에 딱따구리 한 마리 키우는 것 같아. 콕콕콕콕콕 막 계속 그러면, 조사. 조사. 예.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막 허리, 어깨, 무릎 막 안 아픈 데가 없이 전신의 관절들이 다 아파오거든요. 네, 맞아요. 요즘처럼 이렇게 기온이 많이 떨어지게 되고 찬바람이 많이 부는 겨울이 되면 이 몸 자체가 얼어붙게 되는데요. 이렇게 차갑게 냉한 몸은 전신의 통증과 또 만병의 근원이 되는 우리 염증, 만성 염증의 원인이 됩니다. 아, 그렇겠네. 온도가 정말 체온이 굉장히 중요하군요. 네, 겨울은 또 냉한 기운이 가득해지는 시기로서요. 또 정상 체온이 되더라도 우리 몸에 원래 갖고 있던 이 양기가 부족해지면서 오한이나 기력 저하는 물론 심하게 되면 기혈 순환을 방해하게 됩니다. 게다가 이러한 냉기의 가장 취약한 부분이 바로 이 우리 관절인데요. 네. 기온이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관절의 유연성이 떨어지면서 이 근육이나 인대가 뻣뻣해지기 쉽고 또 결국에는 뻣뻣해진 근육과 인대가 신경 조직을 압박해서 더 큰 통증을 일으키게 되는 이 악순환을 가져오게 되는 거죠. 이럴 때 한의학에서는 성질이 따뜻한 약재를 사용해서 몸이 차갑고 기가 허한 증상을 보여주는 온보라는 치료법을 적용하는데요. 여기에 쓰이는 핵심 약재가 바로 생강입니다. 생강. 이 생강의 온기가 찬성질을 중화하는 데 도움을 주고요. 실제 한의학에서는 중요한 이 한약의 조제 법칙 가운데 강삼조이라는 법칙이 있는데요. 조는 대추야, 대추. 이는 이제 한약을 다릴 때 생강 3쪽하고 대추 2개를 넣는다는 의미예요. 네. 생강 3쪽, 대추 대추 2개. 2쪽. 네. 삼조이.
그래서 이제 생강이 몸을 따뜻하게 하고 소화기를 도와서 이 한약의 흡수를 도와준다는 측면 중에 하나로 볼 수 있습니다. 특히 평균 수명이 35세가량이던 조선시대에 여든이 넘도록 장수한 이 영조 왕은 네. 허약한 위장을 보강하기 위해서 한약을 생강과 같이 함께 다려 먹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생강을 드셨구나. 성질이 따뜻한 약재로 몸을 보호해준다는 게 귀가 되게 솔깃해지는데 사실 저도 겨울만 되면 손발이 진짜 차가워지거든요. 그리고 배도 그렇고 그래서 뭔가 담요, 핫팩 이런 거 없이는 생활이 좀 불가능해요. 젊은 애가 벌써 저러면 어떡해. 큰일 났네. 네. 맞아요. 저도 예전엔 안 그랬는데 나이가 좀 먹으면서 막 얼굴에는 열이 확 올라오고요. 손발은 너무 차가워지고 겨울철이 되면요. 몸이 더 냉해져서 그런지 뭘 먹으면 자꾸 체해요. 그래서 저 사실 지난주 토요일에 정말 위내시경 받으러 갔었거든요. 너무 체해서? 너무 체해서 어떻게 돼. 근데 너무 깨끗하대요. 아무렇지도 않대. 근데 이게 어쩌면 이런 저의 체온의 문제, 냉증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딱 드는데요. 맞아요. 여기에도 다 이유가 있는데요. 이 먼저 추위를 많이 타거나 또 신체 일부분을 지나치게 차게 느끼는 증상을 우리가 냉증이라고 부르는데요. 네. 냉증은 여성에게 매우 치명적이면서도 또 갱년기가 아니더라도 젊은 여성분들에게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네, 특히 평소에는 정상 체온이라고 하더라도 갑자기 이렇게 열이 오르락내리락하고 또 손이나 발, 머리, 또 배 등의 이 특정 부위에서만 냉증이 나타나기도 하는데요. 이러한 증상이 오랫동안 지속되게 되면은 생리통이나 또 생리불순, 냉대야, 또 질염, 자궁근종, 또 심하게는 또 불임까지 갈 수 있는데요. 여성 질환의 주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물론 남성분들도 예외는 아닙니다. 남성의 냉증은 생식기 기능과 관련이 아주 깊습니다. 전립선 질환이나 성기능 장애까지 생길 수 있고요. 소변이 시원하게 나오지 않거나 심하면 발기부전까지 올 수 있습니다. 뭐 그렇게 심란하지는 않네요. 네, 그래요? 그러니까 예, 내가 예. 이제 편안하게 나이가 좀 들으시네요. 있으니까 네, 아무래도 네, 네. 편안하게 들으시네요. 편안합니다. 예. 네. 네, 특히 한의학에서는 음식의 성질에 따라서 이 냉성식품이나 온성식품으로 나누는데요. 우리가 평소 자주 먹는 이 국수나 빵, 과자는 물론 해조류나 생채소, 생과일 등 또 돼지고기나 생선, 또 날달걀 등도 냉성식품으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과잉 섭취 시 우리 몸을 더욱 차갑게 만드는 냉증을 유발하게 되죠. 다 좋아하는 것들인데. 야, 그러니까. 네, 다 좋아하는 것들인데. 젊었을 때는 안 그랬는데 이제 네. 나이가 들수록 이제 추위를 많이 타게 돼가지고 네. 뭐 애토 이제 패딩 같은 거 입으면 끝까지 올리는 그런 경향이 있고요. 저도 발열조끼 샀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리면서 제가 배 시려울 때도 있어요. 제가 이러다가 목 조이겠어요. 아니요, 괜찮아요. 어째 그렇게 목 끝까지 이렇게. 쫄려도 온도에 안정만 올 수 있다면 나 더 쪼일 수 있습니다. 예.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젊다고 과신하지 말고 미리미리 잘 관리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선생님 말씀을 들으니까 딱 드네요. 그러면 이럴 때 따뜻한 식품인 생강즙이 전신 체온을 어떻게 고르게 만들어준다 이런 얘기가 되겠네요. 네, 바로 그렇습니다. 이 전신 혈액순환을 통해서요. 차가운 곳은 따뜻하게 해주고요. 또 뜨거운 곳은 시원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우리 몸을 전체적으로 정상 범위 내에서 따뜻하게 만들어주고요. 또 통증과 냉증을 완화하는 데도 생강즙이 도움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무너진 체온의 균형이 맞춰지면요. 면역력 강화에도 물론 도움이 될 수가 있는데요. 실제 연구에서 쥐에게 생강 추출물을 2주 동안 투여한 뒤에 관찰한 결과 생강 추출물이요. 면역 기능 향상에 도움이 된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더욱이 일교차가 크고 한낮 기온마저 요즘에는 아주 뚝 떨어지는 시기잖아요. 네. 이럴 때는 평소에 우리 혈관도 수축을 해 있는데요. 이 상태에서 순간적으로 움직이면 혈압이 상승해서 우리 뇌졸중이나 심근경색 같은 심혈관 질환의 발병 위험률도 같이 커지게 됩니다. 실제 조사에 따르면 12월과 1월에 이 심뇌혈관 질환 사망자 수가 아주 큰 폭으로 증가한다는 보고가 있는데요. 그리고 이럴 때 생강즙이 혈관 질환 예방 관리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 연구에서 이 고혈압이 있는 쥐에게 생강이 들어있는 식이를 섭취하게 했는데요. 고혈압일 때 증가하는 이 효소가 감소해서 생강이 고혈압 예방 관리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저희 부모님도 혈압 때문에 겨울 외출을 하실 때 되게 조심하세요. 그래서 모자도 막 쓰시고 하시는데 이런 분들을 위해서 정말 생강즙 너무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우리가 꼭 잡아야 할 게 바로 통증이잖아요. 근데 이 통증에 이 생강이 어떤 도움이 될까요?
네, 생강은요 고대부터 서민의 금이라고 불리면서 향신료는 물론이고요 약재로도 쓰였습니다. 그 중에서 관절염과 근육통 치료에 특히 널리 사용이 되었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생강이 전신 통증 완화에 도움이 되는 이유는요 바로 통증 유발자인 염증을 억제해서 도움을 줄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이 생강의 핵심 성분은 진저롤과 슈가올인데요. 진저롤과 이 슈가올은 항산화와 세포 활성은 물론이고요. 염증을 제거하는 항염증 작용이 뛰어난 폴리페놀 성분입니다. 실제로 식품별 항염 지수를 살펴보면요. 항염식품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양파 그리고 마늘보다 생강이 더 높은 것으로 확인되기도 했습니다. 저희 부모님도 연세가 있으셔가지고 앉았다 일어났다 하실 때마다 막 아이고 무릎이야 막 이러시거든요. 저도 그래요. 사실 저도 그래요. 그럴 때 생강즙이 좀 도움이 될까요? 네, 도움이 되실 수 있습니다. 이 생강은요, 약 5,000년 전부터 인도와 중국 등에서 생산이 되었고요. 류마티스 관절염과 신경질환 등에서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명 천연 진통제다라고 불릴 정도였는데요. 실제로 골관절염 환자한테요, 이 생강 추출물을 6주 동안 섭취하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대조군에 비해서 무릎 통증이 더 크게 감소된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고요. 또 12주 동안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에게 생강 가루를 섭취하게 했더니 대조군보다 염증 수치가 감소된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여기에 더불어 류마티즘 관절염과 골관절염 환자들에게 이 생강가루를 섭취하게 했더니 관절염 환자 중에 4분의 3 이상이 통증과 붓기가 완화되었다고 하고요. 또 근육 통증 또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편두통 환자를 대상으로 생강 추출물을 섭취하게 했더니 편두통 치료제를 섭취한 그룹과 비슷한 수준으로 통증이 완화되는 것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그 계절의 변화를 이렇게 목으로 가장 먼저 느끼는 편인데요. 여기에는 생강이 또 어떤지 또 궁금합니다. 생강은 염증을 가라앉혀주고요. 또 기관지를 확장시켜서 기관지 건강은 물론이고요. 천식 증상을 개선하는 데도 도움이 될 수 있는 식품입니다. 실제로 천식을 유도한 쥐에게 이 생강 추출물을 투여했더니 염증 세포가 감소했고요. 또 염증 반응을 억제해서 천식 증상 완화에도 도움이 되는 것으로 확인이 되기도 했습니다. 엄청나네요. 또한 동의보감에는 이 생강이 담을 삭히고 숨이 차고 기침하는 것을 치료한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생강의 진저롤과 쇼가올 성분이 강력한 항염증과 항산화 작용으로 이 기관지염의 원인이 되는 병원성 세균이나 각종 균에 대한 살균 작용에 도움이 되는데요. 실제 동물 실험에서 생강 추출물을 섭취하게 한 후 기침이 억제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기관지 수축을 유도한 쥐에게 이 생강 오일을 투여한 결과 근육 이완 및 혈관 수축 감소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천식과 기침을 유발하는 기관지 수축 자체를 개선해주고 기관지 확장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제가 뭐 미리 좀 알았던 거는 아닌데 요새 생강즙 계속 먹고 있거든요. 근데 또 제가 거기에다가 맛과 좀 약간 향 이런 것들을 좀 첨가하기 위해서 레몬이랑 같이 먹고 있어요. 너무 좋다. 예. 대박이네요. 이게 바로 진저 레몬티 아니겠습니까? 요거 제가 잘하고 있는 거 맞겠죠? 알아서 너무 잘하고 계십니다. 그렇죠. 네. 항염 작용이 뛰어나서 만성 염증 개선에 도움이 되는 생강은요. 레몬하고 좋은 궁합을 이루고 있습니다. 궁합이 너무 좋네요. 이 레몬은요. 비타민 C와 플라보노이드와 같은 항산화 성분이 뛰어나고요. 또 생강의 매운맛을 잡아주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레몬과 생강즙을 이렇게 함께 섭취하시게 되면요. 통증 완화에도 시너지 작용을 한다는 실제 연구 결과들도 있습니다. 오, 야, 우리 김지선 씨가 그러니까요. 칭찬을 못 받아서 환장한 사람처럼 보이기도 했지만 정말 명석하고 똑똑하게 잘 지내시네요. 아유, 예. 앞으로 나도 생강즙이랑 레몬이랑 같이 챙겨 먹어야겠다는 생각이 방금 들었습니다. 네. 자, 그럼 이쯤에서 우리도 한번 겪어볼까요? 네, 맛을 좀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예. 야, 우선 향이 아주 기가 막힌데요. 네네. 거기다가 우리 제작진들 따뜻하게 준비해줬어요. 센스쟁이들. 저는 이제 딱 한 모금 먹었는데 벌써 확 따뜻해지는 느낌 있잖아요. 그죠?
저 새콤하네요. 그러니까. 겨울에 먹어야 이거 벌써 겨울에 먹어야 된다는 그런 느낌이 확 들어요. 그리고 생강즙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매운맛이 있는데 그 레몬즙이 싹 그걸 잡아주니까 진짜요. 먹는 맞네요. 김에 완전 다르죠. 너무 좋네요. 부드럽게 넘어가는데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요, 물을 잘 안 먹어요. 그러니까 물 대신 이렇게 탁, 이게 차로 이렇게 즐기면서 하면 너무 좋을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마지막으로 이제 이 생강즙을 섭취할 때 좀 주의해야 될 것들이 있을까요? 네, 생강즙은 이 영양소가 풍부한 껍질까지 같이 착즙을 한 뒤에 물에 희석시켜서 섭취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또한 알레르기가 있다면 전문의와 상의 후에 섭취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오늘 알려드린 생생한 건강 정보로 통증 타파하고 건강을 잘 지키시길 바랄게요.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더 알찬 정보로 돌아오겠습니다. I am 닥터! 몸이 마비가 생긴 것, 뇌사 상태에 20분마다 한 분이 사망하고 있고 바로 오늘의 주제 뇌졸중입니다. 뇌 기능이 졸지에 중단된 것을 의미합니다. 저는 아직 젊으니까 괜찮지 않다. 평소에 젊고 건강하시던 분이라고 해서 결코 안심해서는 안 됩니다. 좀 건강하게 지낼 수 있는 방법. 정답은 네. 아니, 볶음은 즐거운 파도의 세상 Play the next channel A